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각입니다. 오늘은 정말 이 장안의 화제에 책을 집필하신 유창선 박사님을 모시고 한번 대담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 수술도 받으셨고 네.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건강이 괜찮으신지요? 네, 건강 이렇게 많이 좋아졌고요. 네. 제가 한 4년 반 전에 네. 이제 뇌종양 수술, 아. 이제 좀 큰 수술 해가지고, 네. 그야말로 좀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예. 생과 사의 기도였는데 생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이 이제 건강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글도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책도 내고, 그 정도가 됐습니다, 진작에. 네. 정말 좀 대단하신 게요.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로 아팠을 때 예. 정말 아파 보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박사님은 정말 그렇게 아팠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글을 쓰기를 이제 놓지 않으셨는데 이 정치 현실에 대해서 결국 내가 그만둘 수 없다 뭐 이런 심정이셨나요? 과거에 이제 시사평론을 네. 한 30년 넘게 해왔어요. 네. 시사평론의 원조 세대거든요. 네. 1세대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한 20년 이상을 또 방송 생활을 해오고, 네. 그래서 아무튼 사람이 한번 이 죽을 고비 넘기고 나면은, 정치, 이렇게 좀 초란한 거하고는 거리를 두고 살고 싶어 해요. 네, 그렇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이런 문화예술 쪽, 그런 쪽에 관심 많이 갖고, 네. 또 그런 아름다운 공연들, 연주들, 이런 거 이제 많이 좋아하고 이제 그러는데, 네. 근데 이 정치 얘기를 또 평생 해왔으니까, 여기저기서 또 칼럼서 달라고 계속 그 요청이 와서 하다 보니까 한 8군데 지금 고정적으로 칼럼을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또 내 운명이다. 네. 그 생각도 들고, 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무리 좀 거리 두고 살고 싶어도, 네. 한마디 안 하고 싶은 그런 게 또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쓰다 보니까, 이렇게 또 책이 또 나오고, 예. 그렇게 되네요. 예. 그러면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이제 또 글을 쓰실 것 같은 유창선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이 장안의 화제, 이 김건희 죽이기라는 이 책을 한번 어떻게 집필하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사님, 이 제목이 좀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진짜 깜짝 놀라는 분이 있어요. 네. 일종의 반어법이죠. 그렇죠. 네. 과거 강준만 교수님이 김대중 주기라는 책을 썼던 게 네. 아주 오래전에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죽이려고 하는 온갖 선동 정치, 네. 그거에 대한 비판, 고발, 진단 이런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네. 여기 이 책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그 선동 정치와 관련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정리되고 또 진단되고 그러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이게 실제로 제가 요 몇 년간 대선 정부 이전부터 네.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는 항상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김건희 여사였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네. 알고 계시죠? 예. 자고 나면 김건희, 네. 또 김건희, 그냥 너무 터무니없는 예. 사실도 아닌 정말 혹세무민하는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마타도를 가지고 네. 그거를 가지고 선동을 해서 대중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네. 이 모습이 너무도 버젓이 지난 몇 년간 반복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김건희 죽이라는 제목은 김건희 여사를 향한 선동 정치가 지난 몇 년간 한국 정치에서 벌어졌던 그 선동 정치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다. 예. 그래서 이 책의 제목으로 뽑는 게 어울리겠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네,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한테 향해 있단 말이에요. 예. 왜 민주당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이게 말 그대로 못 죽여서 안달인지 좀 의아하거든요. 예. 그게 저도 참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참 납득하기가 네. 어려운 그런 대목이에요. 전번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하는 것 중에 잘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잘못하는 것도 또 있을 거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체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야당은 물론 정권이 잘못하는 거 비판하는 게 야당입니다. 하는 거죠. 네. 야당이 뭐 그거 하는 거 뭐라고 할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싫으면은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그렇죠. 윤석열 정부 비판하고 네. 그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 어떻게 된 게 야당 정치하는 거 보면은 김건희 여사 이름이 지난 몇 년 동안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비판은 안 하고 네. 왜 김 여사 비판, 배우자 비판을 그렇게 하는가? 네. 제가 30년 넘게 정치평론을 해왔습니다만은 예. 우리 정치사에서 이런 전례가 없어요. 예. 대통령 배우자를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반복해서 스토커처럼 공격해댄 일이 우리 정치사에 없어요. 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네. 결국 김건희 여사가 현 정권의 가장 약한 골이다. 그렇죠. 이렇게 야당이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대중들,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촉발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네. 다른 뭐 어렵고 복잡한 정치적인 얘기 네. 이런 거보다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 명품 그 에코백 속에 명품백 숨겼다. 예. 이렇게 그냥 터트리는 게 네. 효과적이고 대중들은 거기서 분노한다. 네. 이렇게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사례 들었습니다마는 그것도 거짓말이었잖아요. 거짓말이었죠. 예. 계속 사실이 아는 것을 반복을 버젓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최근에 또 논란이 되었던 게 양평 고속도로와 이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예. 이런 일로서 거의 뭐 2주 동안 시끄럽게 떨더니 지금은 또 어디 뭐 나오지도 않잖아요. 예. 결국 한번 때리고 예. 아니면 말고. 빠지고. 그렇지만 예.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막 얘기를 막 커뮤니티를 통해서 막 엄청 돌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이 그렇게 공격한 그런 사안들이 예.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 일단 한 1, 2주 동안 써먹고 네. 사실 아니어도 아무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다음 거로 넘어가고 이런 정치 행태가 반복이 되는 건데 네. 실제로 최근에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 있잖아요. 예. 그 위장탈당 네. 예. 아주 그 이름 날렸던 네. 저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까 김 여사가 에코백 속에 명품 가방 숨겼다. 이게 이제 사실 무근으로 판명이 났어요.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이 같은 당에 있는 민영배 의원이 거두는 얘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김건희 여사의 명품 사랑 하면서 또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네. 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이든 아니든 하면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 입에서 어떻게 그런 표현이 나옵니까? 사실이든 아니든 너무 솔직하잖아요, 이거. 예. 사실이어도 괜찮지만 사실 아니어도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 이 얘기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할 수가 있나? 네. 저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좀 더 보태면은 그 말과 함께 네. 충격받은 말 중에 하나가 네. 애초에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안에 넣었을 것처럼 믿게 만든 김건희 여사 잘못이다. 그걸 뭐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믿게끔 한 김건희 여사 잘못이다. 이걸 지금 보면서 너무 심했다. 그건 마치 저런 얘기죠. 뭐 어떤 여성이 성폭행 당했을 때 그 여성 잘못이다. 왜 밤 시간에 다니냐? 네. 똑같은 얘기죠. 정말 끔찍한 표현인 거죠. 아주 그 폭력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꾸 대통령보다도 대통령 배우자를 이렇게 선동 정치식으로 공격하고 예.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정치에서 다루고 있는 쟁점들이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졌어요. 수준이 낮아졌다는 거죠. 예, 정말 줄리 얘기 대선 때 예.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고 동거사 네. 터무니없는 얘기고 근데 아직도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진짜 김건희 여사가 줄리인 줄 예. 아직도 믿고 있는 네. 그러니까 포털에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예. 아직도 줄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야, 이렇게 무섭구나 싶은데,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취임 직전에 외교부 장관 공관 방문할 때, 네. 그때 처음에 우상호 의원이 뭐라고 폭로했냐면, 거기 가서 외교부 장관 부인한테, 좀 나가 있어 달라, 네. 안을 두드려봐야 되니까, 그렇게 아주 무례하게 굴었다. 그런 폭로했거든요. 네. 사실, 무근으로 판명 났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상식이에요? 죄송하다. 네. 제가 틀린 일 말을 했다. 네. 사과하는 게 상식이죠? 네. 사과 안 해요, 이 사람들은. 네. 땅으로 들고 나와요. 네. 쟁점을 이동을 시킵니다. 네. 곧바로. 네. 뭐로 이동시켰냐면 강아지로 바뀌었어요. 예. 강아지로. 김건희 여사가 공간 갈 때 강아지들을 안고 갔다. 예. 이거로 논점이 또, 급 바뀝니다. 아니, 아니, 무슨 정치고도 업무 차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사 갈 곳, 공사하는 곳 한번 둘러보러, 네. 갔는데, 그 강아지가 이제 불보단증이 있다고 해서, 네. 이렇게 안고, 거기 가고, 그리고 안고 뭐 강아지는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네. 그 앞에, 밖에만 있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정말 들이대면서 왜 강아지 데리고 왔냐 네. 하는 게 정치여야 되는가. 예. 저는 정말 30년 넘게 정치평론을 했지만은, 야, 이런 정치 보다 처음 본다. 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건희 조명 얘기도 그렇잖아요. 똑같죠. 예. 예? 아니, 외국 가서, 거기 아픈 아이, 네. 이렇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거, 그거 선행 아니에요. 예. 거기, 그 나라 국민들은 다 아주 그냥 훌륭하시다고, 그렇게 반가워하고 고마워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유독 한국의 야당, 또 한국의 예. 어떤 층, 네. 뭐 또 진보 언론 이런 데서는 그것도 못 잡아먹어가지고 네. 조명 썼다. 뭐 촬영하는데 주인공 조명을 켰니 안 켰니 예. 아니 조명을 켰으면 어떻고 안 켰으면 어때요? 조명 켜고 안 켜고가 그렇게 온 나라가 떠들썩해야 할 정도로 대단한 일입니까? 물론 켜지도 않았더라고요. 네. 근데 마치 그냥 조명 켠 것처럼 해서 그냥 조명 켰으니까 무슨 뭐 사기라도 친 것처럼. 네. 아휴, 나 우리 정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그 장경태 의원이 이제 어저께 검찰 출석했더라고요. 관련된 이제 혐의로.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마치 맞아요. 검찰 탄압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비판을 했는데 그거에는 보복 수사를 받는 이런 또 프레임으로서 이게 출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걸 제가 좀 결론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이런 법적인 처벌을 하는 것이 뭐 고소를 통해서 처벌받게 하면 좀 해결되는 저는 겁니까? 아주 의도적인 그 허위사실 유포, 네. 막 조작해내서 맡아도 유포하고 네. 그런 행위들은 본인이 반성하지 않으면 네. 물론 반성을 한다면 네. 내가 진짜 실수했다, 잘못했다, 뉘우친다. 반성하면 또 그런 개선의 정이 있으면 또 관용을 베푸는 네. 특히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네. 사람들일수록 그런 관용의 태도는 전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근데 하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네. 끝까지 인정을 안 하고 네. 사과도 하지 않고 네. 그런 사람들은 뭐 법대로 해야죠. 네. 뭐
그런 데서는 관용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 사실 안 그래도 제가 네. 오늘 그 방송하러 오다가 네. 우편이 하나 왔는데요. 뭐예요? 그 줄리설 유포했던 분이 이제 안혜욱이라는 분인데, 예. 뭐 르네상스 거기 호텔 뒤에서 거기서 뭐 르네상스에서 예. 줄을 봤다. 네. 그분이 뭐 78, 뭐 이런 나이가 엄청 많으신데, 예. 30, 뭐 몇 년 전에 내가 줄리 확실히 봤다. 예. 그러다가 결국에 기소를 당했어요. 예. 근데 그분이 심지어 또 최근에는 전주에 보궐선거까지 나가서 계속해서 내 말이 맞다. 예. 기소까지 당한 분이. 예. 그래서 제가 그 혐의를 모아서 제가 고발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고발했어요? 예, 제가 고발을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그 대구지검에서 예. 이제 저한테 이제 그 통지서가 왔고요. 여기 지금 내용이 예. 결국에는 그 기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그 기소된 사건과 이제 합병이 돼가지고, 네. 지금 이제 다시 추가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왔거든요. 저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스스로, 내가 이거 사실 좀 충동적으로 했는데, 내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했으면은 정말 뭐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도 아량을 좀 베풀어줄 수 있을 여지가 있다고 봐요. 끝까지 본인은 억울하고 그래서 저 최근에 방송에서 나를 고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누군지 밝혀내겠다 이런 방송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정말로 좀 끝까지 가야 되는 상황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본인이 그 허위라는 거 인정을 안 하고 반성을 안 하니까 네. 뭐 도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전 지금 그 사례도 그렇지만은 예. 그 야당 정치인들 경우도 참 과거와 다른 게 무슨 잘못을 해도 허위 사실인 게 드러나도 사과를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예.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이건 완전히 그냥 뭐 막무가내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네. 사람이 좀 실수할 수도 있고 네. 뭐 좀 너무 이 정치적인 욕심이 앞서가지고 과장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순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 치더라도 그게 터무니없는 게 확인되면은 고개 숙이고 깨갱하고 잘못했다고 돼야죠. 근데 그러진 않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정치권에서는 사과하면은 패하는 거다. 네. 절대로 사과하지 말라. 네. 뭐 이런 논리에 의해서 사과 안 하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글쎄, 제가 그래서 이 책에도, 김건희 주기의 책에도 무슨 얘기 뭐 많이 담았습니다만은, 네. 정말, 저는 광기의 정치라고 봐요. 광기. 제가 사실 그 과거에 네. 젊었을 때 이제 진보운동도 했던 사람이에요. 예. 진보운동하고 그때 제가 이제 50 시대, 50, 60 그 시대에 이제 정치적 암흑기에 이제 청춘을 보냈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진보운동 하기도 하고 또 민주당에서 제가 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활동을 했었어요. 민주당에서 당직도 갖고, 네. 그러니까 야당이었을 때 민주당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의원 보좌관도 이제 하고, 예. 그랬었어요. 그때는 이제 저는 좀 민주주의를 위해서 좀 야당에 의한 정권 교체 한 번은 돼야 된다. 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일조하겠다고 했었는데. 네. 그런데 그 이후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네. 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켜본 민주당은 제가 애정을 가졌던 민주당이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네. 과거에 제가 애정을 가졌던 민주당은 네. 그래도 균형과 상식이 예. 통하는 민주당, 국민의 뜻을 무섭게 여기는 민주당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뭐, 이성의 정치가 그냥 사라졌어요. 오직 그냥 상대를 악마로 만드는 데만 그냥 매달리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악마 만들기, 여기에만 매달리니까 이 정치가 사라지고 정치가 그냥 전쟁이 돼버린 거죠. 죽기 아니면 살기. 어떻게든 반대쪽을, 저쪽을 우리가 죽여야 우리가 산다.
죽이려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죠. 네. 온갖 마타도를 만들어내서 사실이든 아니든 그냥 뿌려대고 예. 그래가지고 정치적 이득만 취하면 된다. 이런 거니까 참 제가 오죽하면은 과거 민주당을 이렇게 애정하고 몸담기도 하고 예. 또 선거 때만 되면 민주당 찍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민주당의 오죽하네요. 천동 정치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이런 책을 또 이제 써내고 참 착잡하죠 한편으로는.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정말 무서웠던 게 뭐냐면, 네. 단순히 이런 우파 진영의 시각에서 지난 이런 뭐 수십 년 동안의 선동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한 책이 아니라, 이게 겉보기식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겪었지 않으면 모를 만한 그런 참 내부적인 일들까지도 되게 담아내셨더라고요.